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연구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책 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수강 기간은 감사위원회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울산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 후에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장님 절로 가시면 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울산연구원 원장 편상훈. 울산연구원 기획기획자 이상현.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이경우.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정현우. 울산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장 김기종. 울산연구원 문화사회연구실장 이재호. 울산연구원 문화센터장 배인경.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울산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울산연구원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연구원장 편상훈입니다. 평소 우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현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인재평생교육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공공투자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현욱 도시공간연구실장입니다. 다음 김희종 안전환경연구실장입니다. 다음 이재호 문화사회연구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은경 문화재센터장입니다.
2023년도 저희 연구원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3년 주요 업무 계획, 2023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올 10월 1일 기준 연구원 기구는 5실 3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69명에 현원은 66명입니다. 2에서 4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일반 회계 수입과 지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수입은 지자체 출자 출연금 44억 8천만 원을 포함하여 102억 원이며 주요 지출 예산은 일반 관리비 51억 2천만 원, 자체 과제 대행사업, 관리사업 원가 등 연구사업비가 47억 3천만 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연구원 비전 2023년 경영 목표 및 핵심 과제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울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싱크탱크라는 비전과 새로운 울산, 경쟁력 있는 정책 연구라는 미션 아래 울산 싱크탱크 역할 확립, 시민 체감형 연구 강화, 통합 조직 정착과 선진화 등 3대 경영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핵심 과제로 시정 현안 대응 역량 강화, 퀵윈 사업 발굴과 미래 전략형 연구 추진, 지역사회 정책 연구 허브 기능 구축, 시민 체감형 수요자 중심 정책 연구 확대, 경영 혁신을 통한 통합 조직 정착과 선진화 추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강화 등 6건을 선정하였습니다. 7에서 12페이지는 핵심 과제의 추진 배경과 추진 방향 및 계획을 적시한 자료이며 세부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시정 현안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정 지원을 위해 2022년 12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31건의 기본 및 정책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시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 사항에 대해 정책 과제 5건, 현안 과제 20건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 검토, 정책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정 지원을 위한 전문 센터로는 공공투자센터, 재난안전연구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투자센터의 실적으로는 재정사업 타당성 검토, 시책사업 검토 등 울산시의 예산 효율화 및 국비 확보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데이터 기반의 행정혁신 방향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퀵윈 사업 발굴과 미래 전략형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긴급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울산 2차전지 국가 첨단 전략사업, 산업 특화단지 지정계획 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5건의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권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 설립 공모사업 대응,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계획, 전국 최초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지정, 도시재생사업, 과도한 공공자금 소요 대응 등 연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역사회 정책연구 허브기능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울산학 연구 논문 모집, 시민연구원, 대학생 및 대학원생 논문 현상 공모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과제 선정 시 활용을 위해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우수 1건, 보통 2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토론회와 민선 8기 1주년 및 울산연구원 개원 22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시민 체감형 수요자 중심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의견 청취를 위해 설문조사 25회, 인터뷰 20회, 토론회 2회 등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사회적 약자 안전망 확보 연구 수행, 청년복지 및 일자리 지원 연구 수행 등 시민 체감형, 생활 밀착형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기타 연구 성과입니다. 울산시 군의 요청에 따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중장기 발전 방향과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울산시와 한 개 구, 공단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대 변화에 대응한 울산시의 주요 현안과 연계한 연구원 자체 기획 과제로 민선 8기 시민 체감형 정책 발굴 연구 등 2건의 기획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세부 연구 사업 현황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기본 과제 25건을 포함하여 학술 연구 과제는 124건, 문화재 수탁 과제 20건, 인재평생교육센터 과제 13건 등 총 157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제 유형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에서 22페이지 기본과제 수행 현황입니다. 전국 지역별 핵심 전략사업 비교 분석을 통한 울산의 시사점 등 25건의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22에서 23페이지 정책과제 수행 현황입니다. 울산광역시 미래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해외 주요 도시 모델 연구 등 11건의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 기획과제 수행 현황입니다. 민선 8기 시민 체감형 정책 발굴 연구 등 2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3에서 24페이지 현안 과제 수행 현황입니다. 관광 해양 특구 조성, 울산 전략 방안 연구 등 20건의 현안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24에서 26페이지 수탁과제 수행 현황입니다. 제2차 울산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 등 36건의 수탁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6에서 28페이지 협약과제 수행 현황입니다. 학송공원 물길 복원계획 수립 연구 용역 등 30건의 협약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문화재 수탁과제 수행 현황입니다.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북동성벽 해자구간 문화재 시굴 조사 용역 등 20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 세부사업 현황입니다. 울산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 등 12건의 평생교육 사업과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인재육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시 4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연구 추진 미흡건에 대해서 연구원에서는 2023년도 시민연구원제 및 대학 또는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계획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건에 대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고, 또한 시민들의 제안사항을 연구원 과제로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권은 지적된 유연 근무자의 출퇴근 복무관리 소홀, 물품 임차 분할 발주 등에 대하여 복무 규정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연구원 내 감사 게시판 개설로 상시적인 감사 내용 학습과 향후 사전 예방을 위한 부패 방지 등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원의 대외활동 적정성 검토건에 대하여 2023년 4월 대외활동 운영 규칙을 개선하여 대외활동 횟수 제한, 관 외일 경우 연차 사용 등 연구원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성 배제한 연구 결과 도출건에 대해서는 연구심의위원회, 간행물발간위원회를 통하여 내부 스크리닝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전문성 높고
일관성 있는 연구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울산연구원은 지역 밀착형 싱크탱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시대의 변화와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정책 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울산연구원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상훈 울산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울산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는 오전과 동일하게 따로 두지 않겠습니다. 두지 않고 의원님들과 우리 협의한 대로 10분 이내로 질의를 좀 해주시고요. 10분이 지난 이후에 동일 질의가 이어질 시에는 제가 보고 시간을 충분히 더 배정을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 없이 먼저 하시고 싶은 위원님 먼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실장님들 그리고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를 보면은 부설센터 운영 현황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울산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부설센터가 6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맞습니까? 5, 부설센터는 5개, 6개. 네. 6곳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인력 현황을 보면은 3곳은 연구원, 연구실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소개할 때 연구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경영실장님과 경제산업연구실장님, 그리고 문화재센터장님 이렇게 겸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울산역사연구소, 도시정보센터, 재난안전연구센터, 또 울산빅데이터센터, 울산경제동향분석센터, 울산문화재 돌봄센터 이렇게 부설센터가 6곳이 있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요 업무 보고 자료 1페이지를 보면은 기구 현황에 부설센터가 5곳으로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울산경제동향분석센터가 이렇게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어디 있는 자료가 맞습니까 지금? 답변은 아까 연구원장님께서는 6개라고 답변하셨고, 그러나 좀 전에 일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은 안 하셨어요. 부설센터는 그냥 넘어가던데 여기는 5개가 되어 있고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6곳이 나와 있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거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왜 경제동향분석센터가 없습니까? 네, 경제산업연구실장 이경우입니다. 네. 제가 PM을 맡고 있어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요 경제동향분석센터는 시로부터 현판식이라든지 센터를 이렇게 설립을 한다든지 이러한 형태가 아니라 과제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하는 거여서 저희가 부설센터로 저희가 아직은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냥 협약 과제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협약 과제의 제목이 울산경제동향분석센터 운영입니다. 그래서 이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을 지금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 네네. 겸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 이제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과 제가 말하는 이 조직의 내실 있는 어떤 운영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기 그러면 부설센터가 아까 원장님께서는 6개 센터가 맞다고 기획경영실장님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답변했는데 지금 이제 경제산업연구실장님께서는 또 다른 답변을 하시면은 어떤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드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자료에 대한 준비성이라는 거죠. 이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연구원의 조직도 보면은
올해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연구원에 이렇게 흡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이 통합되면서 지난해는 42센터에서 올해는 좀 전에 연구원장님께서 제안 설명 때 53센터로 이렇게 확대가 된 거 맞습니까? 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흡수 통합되면서 인재평생교육센터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자료가 앞으로는 좀 제대로 일치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울산연구원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센터 수가 저는 좀 너무 많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우리가 정원을 보면은 우리 연구직들이 약 한 일반이 20, 현역이 25분이 계시고 문화재 쪽에 8분이 계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근데 아까 우리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우리 원장님께서 수탁 과제, 여러 가지 정책 과제, 세부 연구 사업 현황 학술 과제를 이렇게 기본 과제부터 약 157건을 지금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25분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연구 과제를 하는데 이렇게 좀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네, 일단 그 연구원 수에 비하면 1인당 담당 과제 수가 적은 편이 아닙니다. 타 시도 연구원과 비교했을 때, 그거는 이제 뭐 저희 또 출연금이라든가 예산과도 직결되는 문제고 해서 현재로서는 감수해서 최대한 연구 질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인 내실 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네. 제가 우리 연구원님들의 어떤 이 과제가 이게 수탁 과제라든지 여러 과제라든지 또 외부 활동을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가 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내부 방침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러한 내용을 봤을 때 이러한 과제들이 참 많지 않겠나라는 염려가서 이 과제에 대한 풀어가는 해석을 하실 때 우리 연구원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연구 과제가 어떤 이제 기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용역 기간이. 네. 뭐 이러한 부분들에서 어떤 염려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 울산 언론을 내가 통해서 한번 본 건데 울산 역사연구소에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집대성하고 광역시 성격 30주년 기념 울산 시사 편찬을 위해서 주 업무로 보도하고 있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울산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뭐 시장님도 나와 계시고 뭐 이렇게 보니까 연구소장님도 나와 계시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행감자료 주요 성과와 관련해 가지고 행감자료 32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연구사업 2023년 연구사업 현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신문 관련된 보도 자료 내용과 비교했을 때 울산 역사연구소에서 울산 30주년 광역시 성격 30주년 기념 울산 시사 편찬을 주 업무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내용은 이 연구사업 현황에서 이 사업은 그러면은 다른 자료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진행을 해왔습니까? 이거는 기획경영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안에 있는 그 역사연구소는 사실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그 광역시사 편찬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30주년이니까 이제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 사업이 단말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차 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역사연구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아직 예비 사업으로 각종 이런 구술사 사업이라든가 자료조사 번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예,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예, 올 2월 달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23년도 사업 시행을 시작할 2월 달에 지금 현재 울산 역사연구소에서 광역시 30주년 울산 시사 편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 기획경영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면은 지금도 준비 단계다 이 말씀입니까? 위원회는 구성이 됐습니까? 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10월 달입니다. 11월 달입니다. 2월 달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 사업 진행이 이거 제가 염려하는 게 종합적으로 앞쪽에 제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지금 현재 이 조직에 대한 내실에 대한 부분들, 이 일의 업무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는 거라서 이 사업들이 지금 제대로 울산연구원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용역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뭐 어떤 이 언론 보도 2월 달에 나온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울산 뭡니까 여기 역사연구소에서는 지금 이제 위원회도 하나 구성되어 있지 않는 이런 상태 같으면 이거는 계속 뭐 이 사업이 뭐 몇 년간 한단 말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 얘기가? 예, 그 의원님 제가 말씀 이 지적하는 게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잘못된 지적입니까? 조금은 이제 시기 조정에 대한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은 게요. 네. 편찬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이게 활동하는 게 거의 1년이 저도 정확하게 우리 역사연구소 좀 뒤에 국장님 와 계신데 정확하게 이제 그 스케줄에 대한 부분 제가 정확히 그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역사연구소 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과정이 보통은 뭐 많게는 1년 6개월까지도 걸리더라고요. 각 위원회, 각 분야별로 전부 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역사연구소가 올해 이제 개설이 됐기 때문에 그런 준비 과정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 뭐 오타 살자 뭐 조직 내 이름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여기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어떤 뭐 시정 지원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울산연구원은 그 특화된 조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조직에서 이런 내실이 있는 여러 가지 조직을 제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울산연구원이라 해가지고 박사님들 전문성 갖고 계시는 뭐 교수님들 박사님들 계신다 해서 되는 게 이 조직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걸 1년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말씀하십시오. 그걸 제가 또 알아야 되니까. 예. 뭐 저희들 지금 현재 부설센터 부분은 저희 연구원에도 그 문제가 있다고 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설센터가 이 외에도 뭐 환경교육센터부터 해가지고 꽤 많은 센터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연구의 정체성하고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시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조직들을 끌고 가는 게 사실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저희들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조직을 뭐 할 수 없어서 2024년에 외부에 조직 진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연구원이 해야 될 정체성과 일들을 다시 정립을 하고 소위 그 부설센터가 각종 부설센터가 많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더 분석하고 평가해서 결론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설센터도 저희들이 그냥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시에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그 시의 부서에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 있기 때문에 경제 동향이 재난안전이 환경교육이니 이런 센터들이 다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왜 연구원에 다 직접화돼야 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당장 저희 연구원에서 내치면 이 부분이 좀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조금 분석과 연구를 통해 가지고 뭐 해답을 얻고자 조금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 진단은 우리 또 기획조정실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획경영실장님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도 숙지하고 계시면서도 이런 내실 있는 조직을 그냥 방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문화재센터장님이 지금 울산문화재 돌봄센터와 겸직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경제산업연구실장님도 그렇고 기획경영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세 분 다 맞죠? 네. 그럼 울산문화재센터와 울산문화재 돌봄센터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뭐 업무가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는 뭐 없습니까?
그러면 센터만 그냥 이렇게 이 부설 센터만 더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한번 해주세요. 제가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뭐 센터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문화재 센터장님하고 문화재 돌봄 센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센터장님 혼자서 지금 그 두 가지를 다 맡고 있는데 그래 업무 중복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내실 있는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문화센터장 배은경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울산 문화재 돌봄센터를 문화재 센터 안으로 지금 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울산 문화재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복권기금으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전국에 23개 전국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의 문화재 관리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문화재가 중요 문화재, 지정 문화재를 비롯해서 중요 문화재들이 있는데 이걸 어떤 시에서 다 단독으로 관리할 수도 없고 구군에서도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이런 센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센터에서 그러니까 관리를 하게끔 하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15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정이 되어 있거나 비지정으로 중요한 문화재들을 가서 이제 훼손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혹은 이제 우리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볼 때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예방하고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이런 업무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돌봄센터에는 지금 저를 포함해서 19명이 지금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18명은 돌봄센터의 예산으로 채용이 되어 있는 별도의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센터와는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저만 이제 그 문화재 센터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한 30% 정도의 어떤 40% 정도의 에너지를 지금 돌봄센터에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중복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 이제 인력 현황도 따로 배치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오히려 센터장님 업무가 가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문화재 센터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돌봄까지 맡게 된다 그러면은 업무는 비슷한 업무다, 그죠? 비슷한 업무지만 이제 업무 처리 방법이 틀리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를 20년간 울산연구원에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문화재 센터의 업무는 굉장히 좀 사실은 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돌봄센터 업무가 저희들이 사실 올해 3년 차거든요.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올해는 완전히 안정이 된 상황이고. 별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울산연구원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기획경영실장님 그리고 우리 연구원장님도 아셔야 될 부분이고 우리 경제산업연구실장님도 다 실장님 다 아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인재평생교육센터를 또 우리가 또 흡수했지 않습니까? 통합이 됐단 말입니다. 그 업무는 아까 좀 전에 우리 기획경영실장님께서 또 맡아서 하신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우리 구조 조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조직들이 어떤 바람직하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은 울산 역사연구소도 인재평생교육센터에 포함이 되어 있죠, 아까. 맞죠?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죠. 좀 조직이 좀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실장님 답변을 들어봤을 때. 지금 이제 조직도 보면은 우리가 평생교육직이 지금 7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여기 지금 정현원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1페이지에. 예, 그렇습니다. 예. 아직 채용해야 될 인원이 좀 있습니다. 좀 더 있습니까? 예. 지금 통합된 지가 언제였죠? 올 4월이니까요. 예. 그래서 올해 4월인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직원 채용을 다 못했습니까? 지금 직원 채용을 저희들 지금 현재
현원에서 정원이 지금 3명이나 부족합니다. 평생 교육 사업 12건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주요 업무는? 예, 그 장학 사업이 있고요. 예, 그렇죠. 예, 평생 그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지금 9건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그 당초에 저희들이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은 그 이게 인평원에서 제 연구를 흡수 통합되면서 조직을 좀 슬림화시키고 좀 더 그 각종 이렇게 흩어져 있는 우리 산하기관들을 좀 이렇게 집중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4월달 하다 보니까 이제 한 8개월 됐습니다. 8개월, 7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돼서 조금 더 저희들 다시 한번 요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하여튼 원장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조직이 통합이 되고 흡수를 했던 예를 들자면 이제 평생교육센터라든지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울산역사연구소 등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조직이 이제 흡수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네. 울산연구원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울산광역시의 어떤 특화된 조직이다, 뭐 싱크탱크다, 뭐 이런 이제 늘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 조직이 통합되면서 어떤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조직은 특별한 조직이라고 뭐 연구원장님께서도 아까 제안 설명하실 때 울산광역시 싱크탱크라고 말씀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그 업무를 다 계획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러한 조직 내부의 어떤 내실을 다지는 것도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사입니다. 네, 권태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철 의원입니다. 우리 전년도 예산액이 168억이죠. 네. 전년도가 아니고 올해 예산서를 이래 보시면은 이 본 예산에 보면은 168억 대가 있습니다. 자, 168억이 대가 있는데 제가 이 궁금한 게 여기를 보시면 대행사업 수익이라고 있습니다. 대행사업 수익이 이게 어디에서 얻는 수익을 얘기하는 겁니까? 대행사업 수익. 대행사업.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과제가 수탁 과제가 있고요. 예. 그럼 해박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해박 과제라는 것이 그 계약에 의해서 시하고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행 사업이라고 합니다. 계약에 의해서 수익을 남기는 거를 대행사업 수익이라고 하는 예, 겁니까? 그건 이제 저희들이 거기서 우리가 수탁 과제 같으면은 이제 오버헤드를 35%를 오버헤드로 하는데 예. 이제 대행 사업은 15% 정도로 오버헤드를 해서 수익이 한 15% 정도 된다고 보시면 15%. 예. 이게 업무 추진 현황의 5페이지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게 예산 현황이 이게 당초 예산 기준입니다. 당초 예산 기준을 보시면은 이게 이 102억 5,100이 있고 합계 금액에 여기 보시면은 이 시 출연금이 44억 8천만 원이에요. 예, 44억 8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이래 보시면은 이 금액이 틀려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었는데요. 예, 일괄적으로 5% 삭감해서 41억이 돼 있습니다. 삭감이 됐어요. 예, 그때 이제 CEO 일괄적으로 그 산하기관 전부 다 5% 삭감을. 예, 삭감이 돼서 4억이 42죠. 그러면은 이 잉여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잉여금은 그 전년도에 그 추경을 해서 저희들이 연구에 일종의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은 금액. 예, 남은 금. 예, 남은 금액을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래 보면은 이게 또 총액은 또 168억이 맞아요. 총액은 이게 당초 예산이 삭감됐는데 여기 보면은 42, 5,605% 삭감돼서 지금 여기에 자치단체 출연금 수익하고 이게 같은 내용 아닙니까? 시출연금하고 이 같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시출연금이나 자치단체 출연금 수익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같은 내용 맞죠? 예, 예. 근데 요 보면은
이게 요게 44억 8천이고 여기 보면은 5% 삭감돼서 42억 5,600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잉여금이 또 9억 2,400하고 여기 7억 예, 예. 하고 예. 잉여금은 늘었어요 이게. 잉여금을 5% 삭감 금액을 태웠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잉여금 남은 그 9억 부분을 2억을 부족한 네. 그 2억을 그 출연금 부족한 부분을 잉여금으로 떼웠습니다. 잉여금을 그러면은 이게 마음대로 업다운 시킬 수 있는 겁니까? 예, 잉여금은 저희들이 그 결산에서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요. 그래 남은 금액이 정해져가 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잉여금이 어느 날은 7억이 됐다가 어느 날 9억이 됐다가 이게 가능해요? 그거는 저희 연구원에서 저희 수탁 과제의 변동에 따라서 그 잉여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한 해는 수탁 과제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 수탁 과제를 아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수탁 과제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예. 이 잉여금은 어쨌든 결산에서 남는 금액이 잉여금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잉여금액이 지금 이쪽에는 168억 똑같이 당초 예산이 지금 시출연금은 깎였어요. 예, 예. 자 깎였는데 5% 깎였는 거를 지금 잉여금을 늘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 잉여금이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저희들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가지고 그걸 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잉여금을 조정을 해요? 잉여금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전체 예산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네. 저희들이 올해 한 해의 수탁 과제가 10건 할 때도 있고 한 해 15건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잉여금의 그 금액이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잉여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예. 어느 해는 잉여금이 5억이 남고 어느 해는 7억이 남는 거는 이해가 예, 되는데 예. 여기 지금 이 결산서거든요. 예산 편성을 해놨는 거거든. 예. 당초 예산에 지금 우리가 168억을 쓰겠다고 했고 예. 이 잉여금은 2월에서 지금 우리가 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 이 예산에 편성하는데 이 지금 여기 잉여금에는 이게 7억이 들어가 있다가 예. 이쪽에 당초 예산 넘어가면 합병해서 넘어갈 때는 이거 지금 9억이 넘어가 있거든요. 9억 2,400이. 근데 어떻게 이게 결산 두 개 기간이 합쳐서 결산이 돼서 잉여가 합쳐져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잉여금을 어떻게 7억이 됐다가 9억이 됐다가 그게 불가능할 텐데 잠깐만. 결산하면은 제가 우리 저희 예산 담당하는 직원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예. 뒤에 답변하실 수 있는 직원 계십니까? 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울산연구원 그 연구기획팀 정지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원래는 당초 예산을 이사회를 2022년도 11월에 했습니다. 11월에 저희가 이사회에서 44억으로 출연금을 저희가 이사회는 통과가 됐는데 그해 12월에 시의회에서 5% 삭감한다는 출연금을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사회를 통과하는 저희가 44억이고 7억으로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조정을 하면서 5% 삭감 출연금은 하는데 저희가 편성하는 시점이 7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보통 전년도 8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저희가 이제 잉여금이 7억 정도 남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12월에 2억 정도가 저희가 삭감이 되면서 그때는 저희가 이 삭감된 금액을 세출해서 줄일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잉여금이 그때는 이제 좀 약간 시기가 지난 시점이라서 8월 달에 당초 예산을 저희가 계획했던 시점보다는 연말이 되어서 잉여금으로 저희가 충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점 차이라고 편성하는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봐줄 수가 없는 게 이게 그렇다면은 고무줄 예산이잖아요. 이게 8월달, 9월달에 우리가 결산을 합니다. 가결산 우리가 여기에는 물론 12월달에 우리는 이게 본 결산을 하잖아요. 결산하는데 지금 당초 예산이 지금 44억 8억에서 이거 5% 삭감됐어요. 자 삭감됐는데 이 당초 예산이 삭감됐으니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 몇 달이 남았으니 이 돈을 아껴서 이 숫자 168억에 대한 이 지금 당초에선 5% 깎였는 걸 여기에 좀 아껴서 끼워 맞추어 놨는 예산이거든요. 이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게 잉여하는 거는
정상적인 계획대로 다 쓰다가 남은 말 그대로 남은 금액이 잉여금액이거든요. 남은 금액이 잉여금인데 어떻게 잉여를 예측해서 여기에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짜맞추기 예산이죠. 이렇게 답변하시면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돈을 쓰다가 잉여하는 거는 순색 잉여는 돈 다 내고 남는 금액이 다음에 6월 때든지 반납 때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당초 예산이 깎였으니 이 금액을 잉여 금액으로 해서 당초 예산을 보존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이게 더더욱 더 이해가 안 되네. 이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돈을 그렇게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은 평소에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는 건데 이렇게 돈을 조정하는 겁니까? 한번 답변하세요. 어떻게 조정하는 건지. 아니 돈 2억을 몇 달 만에 이렇게 2억을 남길 수 있는 건지. 답변하실 분 뒤에 답변하세요. 어떻게 계십니까? 남길 수 있는 건지. 그 잉여금에 대한 부분만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억에서 어떻게 9억으로 바뀌었는지 네. 그 시점 차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이해를 하고요. 네, 그거 말고 이제 7억에서 9억으로 네. 고무줄로 당겨진 그 잉여금에 대한 그 이유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은 다음 연도 예산을 8월경에 하다 보니 내년도 잉여금이 얼마 남을 것이라는 그 잉여금은 사실 결산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상을 해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딱 출연금만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고 수탁이나 대행 사업이 있다 보니까 연말에 사업이 만약에 갑자기 많이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잉여금이 갑자기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기획관실과 사실은 예산을 짤 때 이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사실 이견이 많았으면 저희들가 예측을 하는데 이 예측치를 넣다 보니까 사실 이견이 조금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9억을 해놨지만 실제로 결산을 했을 때는 그거보다 좀 많은 금액이 잉여금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충분히 이해는 됐고요. 네. 자, 우리가 이게 168억 8,944만 5천 원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잉여금이 5% 삭감된 금액하고 1원도 차이 없이 그만큼 딱 남길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잉여금이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삭감된 5%만큼 여기 얼마냐 하면은 2억 2,400만 원이 정확해요. 이게 잉여금이.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정확하게 돈을 잘 쓸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잉여를 예측이 이렇게 가능합니까? 실제로 거기 보시면 그건 삭감만큼 저희가 일단 예산이 세출에 편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잉여금 어차피 예상치라서 12월 달에 발생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 놓고요. 실제로는 12월 결산을 했을 때는 그 결산 내용은 17억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잉여금이. 그래서 1회 추경에 17억으로 지금 최종 잉여금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9억 2천은 그 중간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측치라서 저희가 5%가 삭감돼서 그만큼 저희가 일단은 보존을 해서 넣어놓고 정확한 결산 금액은 12월 결산해서 3월에 해놨습니다. 잠깐만요. 이 당초 예산에 이거 물론 7억이 예측으로 해서 편성했는데 이 17억 하는 거는 두 개 기관이 합쳐서 이 금액이 잉여가 됐는가? 잉여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 17억 하는 건 두 개 기관이 합쳐서 17억이 됐는 거지. 이거 지금 이 뭡니까? 울산 연구원만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닐 건데 제가 요 예산은 정확하게 보질 않아서 지금 확답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게 17억은 두 개가 지금 여기 있는 17억 3,878원 이거는 합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 연구원만이고. 연구원만이에요? 네, 평생은 4월에 합쳐졌기 때문에 그건 전년도 12월 잉여금이라서 평생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금액 자꾸 늘어나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거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획관실에 조금 약간 좀 안 좋은 얘기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잉여금의 예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사실은 17억이나 잉여금이 있는데 저희가 예측을 7억 그 다음에 9억 했다고 조금 예산에 의해서 조금 정확하지 못해 지적받은 적은 있습니다. 힘이 안 풀리는 건 사실이고요. 잉여금이 줄어들거나 하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데
기간은 8월달, 9월달, 10월달 돼서 당초 예산 편성할 시점에서 이게 잉여금이 남았는데 이게 오늘 또 갑자기 또 쭉쭉 늘어난 그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울산연구원 운영 조례에 보시면은 이 잉여금에 대한 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잉여금. 울산연구원 정관이라 보시면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2월 손실을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2월 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한다. 요런 규정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기금 조성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3억 있습니다. 3억 있습니까? 그게 언제 했는 겁니까? 기금이? 2년 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그러면은 우리 예산이 총 이게 100억이잖아요. 예. 100억에 10억이 남으면은 10% 예산이 남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2월을 시키면은 20% 예산이 확장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정도의 금액이 남으면은 기금으로 조성해서 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2월에서 경영을 좀 방만하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저도 이제 그 쭉 해왔던 관행들이 있었더라고요. 저희 연구원 예산 중에 좀 잉여금 부분도 일반적으로 그런 관행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 출연금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13억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13억 삭감된 부분이 아까 우리 의원님 얘기하셨던 우리 잉여금에 대한 부분들로 채워 넣고, 그리고 그 내년도 3월 달에 저희들이 그 잉여금으로 운영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하고 다시 협의하기로. 올해 그렇게. 당초 예산에 그러면은 이 잉여금에 대한 금액만큼 삭감해서 당초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네, 당초 예산 그건 편성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럼. 예. 어쨌든 이게 기금 이런 조항이 있으면은 이 기금은 특수 목적으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의 여유가 있으면은 기금으로도 일정 부분 적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기금의 설립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기금으로 설립해서 예. 물론 뭐 긴축 예산 쓰는 것도 좋지만은 기금으로 일정 부분은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또 일정 부분은 예산을 좀 시에 받는 이 전출금을 좀 예. 적게 받고 이렇게 해서 예.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만 더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원이 지금 25분 계시잖아요. 연구원이 25분 계시는데 보통 그러니까 1인 연구 실적이 뭐 한 거의 4건 정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4건. 그러면은 4건 정도 이래 하시면은 보통 이게 1인 한 건 해도 4건인데 보통 복수를 하지 않습니까? 뭐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복수를 하면은 거진 한 달에 한 건 정도를 소화해야 되잖아요. 이 연구 실적을. 예. 그러면은 좀 약간 이게 이 질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 지적은 저희들이 뭐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는 대상이고, 저희들이 좀 태생적으로 애로사항들이 있는 걸 뭐냐면은 타 시도와 다르게 이런 전문가 그룹들이 있는 그 집단이 많지 않습니다. 뭐 부산이나 대구를 보면은 뭐 대학교도 많고 이런 연구소도 많기 때문에 시의 어떤 정책 연구들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데 저희 연구원한테는 좀 집적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연구 과제가 많아서 퀄리티가 떨어진다 해서 저희들은 대책은 어떻게 하냐면은 연구 과제가 종료가 되면 그 과제를 발주했던 부서 공무원이면 공무원, 그리고 그 전문가 그룹을 저희들이 차출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의 점수가 미달되면은 저희들도 우리 내부적으로 페널티를 주는데, 이제까지 평가 기록들이 대부분 한 90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퀄리티가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4건 정도 되는데요. 그럼 절대적인 수치는 4건인데요. 이제 저희들 시도 연구원들 평균이 한 3.3건 정도 됩니다. 저희보다 많은 데가 인천 같은 경우에 한 4.4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관이 그렇게 아주 나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구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평균 정도는 되는데 그 퀄리티 컨트롤에 대한 부분들은 끊임없이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탁 기관에서는 이게 연구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대행 사업이라고 했는데 연구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이게 우리 용역 이렇게 해주시오 지금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돈이 지금 많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돈 받는 거는 전년도에 한 67억 정도를 지금 다 받았지 않습니까? 인건비나 경상비를 다 받아서 67억을 다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공가하고 다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연구 용역을 이래 하면서 돈이 10몇억이 지금 잉여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수탁하는 사람들이 이거 3억 정도에 이게 들 것이다 해가 줬는데 인원은 모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비용은 적게 들었어. 그러면은 그 수탁 그 맡기신 분들의 그거 그 정도 그 질적으로 그만큼 보답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돈 3억 줄 테니 영역을 해서 보고하시오 이래 했는데 결론은 수탁해서 돈은 남았는데 여기는 지금 돈 남기려고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영이 아닙니까? 비영이면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닌데 결론은 돈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다면은 어딘가에 보완을 해야만이 질적인 용역이 좀 용역의 질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그 도시 정책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원이죠. 그 연구 인원이 많으면 사실은 그 연구의 숫자도 줄어들고 집중할 수 있는 건수도 적어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저희 기관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불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잉여금 13억 그 얘기는 한 해 남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20년 가까이 하면서 누적된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뭐 한꺼번에 1년에 13억씩 남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돈은 올해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제 들고 가는 부분이고 향후에 수탁 과제에 대한 부분인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 이제 걱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수탁 과제를 완전히 배제하게 되면 연구원의 출연금이 또 급격하게 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탁까지도 결국은 시에서 나오는 거고요. 출연금도 결국은 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하면 밸런스를 맞출까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감사하면서 그거 우리 울산 연구원의 지적 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 전에 감사하면서 지적 사항이 부울경 그거 우리 그 전에 했는 우리 의원들 지적했는 게 뭐냐면은 부울경 특별연합에 관련해서 우리가 앵무새 연구용을 했다. 지금 이 감사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감사책자에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뭐 해상 풍력 뭐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 원한 대로 해주지 않습니까? 그냥 정답을 내놓고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그렇게 답을 하셨잖아요. 또 그렇게 답을 하시면서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실에 맞닥뜨려 보면은 뭐 서울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부울경 메가시티 뭐 물론 장님의 의사에 따라 약간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그런 게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최소한 우리 연구기관에서는 이 집행부의 눈치를 좀 최대한 적게 볼 수 있는 그런 연구 용역 결과를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그렇게 같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나름대로는 뭐 양해를 구했던 것은 우리가 시정지원정책 자문 정책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자로서의 어떤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또 울산 시정 발전을 위한다는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합쳐서 나름대로는 제도적으로는 연구 과제를 할 때마다 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가 또 간행물 심의위원회를 발간위원회를 한다든가 또 개인적으로 언론에 접촉할 때는 사전에 보고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제를 마련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양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좀 너무 이 앵무새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좀 치우치지 마시고 실질적인 연구 영역, 질 높은 그런 연구 영역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동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 질의 이어가기 전에 우리 그 뒤에 예산실에 아까 직원분 오셨던데 잉여금 산출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잉여금 산출을 하시는데 예측치를 이제 찾으셔서 이제 그 아니 앉아 계셔도 됩니다. 제가 그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래 저 예측을 하셔갖고 중간중간에 적어 넣으시는 건지 제가 아까 김동실 의원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물론 그 관계 기관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실측 연말 돼서 이제 실측 값이 이제 잉여금 값이 정확하게 나오면은 뭐 문제가 없겠지만 중간 앉으셔도 됩니다. 예. 중간 중간에 이제 예측치를 집어 넣으려 하니 거기에서 이제 데비에이션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 데비에이션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이 왜 이렇게 생기느냐 하는 질의를 하신 건데 저는 근데 그 생각도 좀 했어요. 이게 수입하고 지출하고를 보면서 잉여금은 블랭크로 딱 놔두고 수입하고 지출을 제로제로화 시켜버릴. 예를 들어 102억이다. 뭐 150억이다. 그러니까 수입이자 150억이다. 예? 자, 잉여금은 블랭크로 놔두는 거예요. 그 아웃풋에 지출에 150억을 맞추기 위해서 잉여금 값을 예측치로 잡아 넣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 그 뒤에 예산 담당하시는 분 오셨으니까 여기 중간에 예측치를 잡을 때 잉여금 값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잡으시는지 거기에 대해 갖고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예,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우리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연구비 집행률에 관련된 게 있을 겁니다. 38.6%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혹시 초반에 이렇게 연구비를 과도하게 이렇게 측정을 했다가 했던 것인지 지금 11월 달이면 집행률 이 정도 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 상황에 대한 부분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는 기본 정책과제 집행률이 77%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20%가 남아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과제별로 그 과업 기간이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을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정책 과제는 수시로 하는 그런 그 수시 과제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급하게 요청을 받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조금 미뤄져서 하반기로 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수탁 협약 과제를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먼저 수행하다 보니까 기본 정책 과제는 조금 미뤄지고 있고 또 아마 연말쯤 다 되면 이제 인건비 부분은 다 해소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 연구 보고서 인쇄비 같은 것도 비교적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연말에 또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정기적으로 집행률을 점검을 해서 그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비가 이렇게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탁에 관계된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좀 뒤로 미뤄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미뤄지다 보면 기간이 아무래도 좀 촉박해서 제대로 된 연구라든지 제대로 된 과제를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앞서 저희들 변명 같지만 저희 그 연구자들이 다 겪는 그 고충 같은 겁니다. 약간 4건 하다 보니까 그 평균 4건이지만 그 4건 중에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본 정책 과제가 사실은 우선순위 조금은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예산도 아니 작고. 그 실장님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그 부분 조금 이제 좀 마음이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예. 이제 기본 과제가 예. 뒤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라는 거는 예. 그래도 이 예산을 편성하고 과제를 또 새해에 걸맞는 연구 과제를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시작을 하실 건데 예. 그게 갑자기 미뤄진다 라는 부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해를 시작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 한 해를 또 마무리를 했지만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해야 되는 과제들을 이런 과제 기본 부분들을 설정을 해놨다 하면 그것 또한 울산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예. 그게 우선순위에 밀릴 정도의 어떤 그런 과제들이라 하면 하지 않는 게 안 맞나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접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아서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기본 정책 과제를 처음서부터 뭐 중지하고 있다가 뒤에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1년 내내 이제 그건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수탁 과제라든지 그런 그 협약 과제가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이제 요청을 받다 보니까 그 마지막에 주로 이제 뭐 토론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전문가 자문을 구한다든가 뭐 이런 그런 협의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뒤에 시행된다는 것이고요. 아예 시작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시 과제나 협약 과제가 이제 먼저 답을 내줘야 하는 것 요청을 받아서 그런 어떤 시차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원장님 방금 이제 이야기했듯이 제가 초반에 이제 언급했듯이 이게 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뒤쪽으로 이렇게 밀려나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연구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연구하는 거에 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움직이면서 또 수탁에 관련된 부분들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틈은 좀 만들어 주시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예, 좀 예. 드릴까요? 우리 의원님 그 질에 대한 부분의 염려는 맞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올해 연말이 아니지만 이제 9월달에 최종 보고를 하면서 공무원 발주하시는 분들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시스템을 좀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정책 과제가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소위 말하는 발주처의 연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개인 평가에 반영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 연구의 과정 중에 착수, 중간, 진도 보고 이런 형태를 자주 열어서 수시로 그 연구 결과를 체크할 수 있고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추가로 좀 도입을 시켜서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좀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장님들과 연구진분들께서 진짜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이런 것들도 원활하게 기본이 뒷받침이 잘 돼 있어야지만이 튼튼하게 자리를 매김을 해가고 발전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요 업무 보고 23페이지에 보시면 관광해양 특구 조성에 관련된 부분들로 해서 전략 방안이 이제 용역이 올라와 있어서 이 관광진흥과에서 이제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해양 관광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문화관광과에도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었고, 또 해양 수산과에도 제 질의를 했었는데, 이 해양 관광에 관련된 레저 스포츠에 관련된 부분들은 양쪽 과에서 전부 다 없다고 이렇게 지금 했는데, 이게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금 이걸 받으셔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아직까지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중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12월 말까지 지금 돼가 있던데. 예, 요거는 저희 도시공간연구실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관광향특구 조성은 사실은 동구 지역을 방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현재 그 유원지로 잡혀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 관광특구로 조성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어떻게 관광특구로 조성하느냐 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과제가 굉장히 길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초반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황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제 시작이 단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예. 이게 내년도도 계속 이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울산 같은 경우도 해양이 굉장히 길게 쭉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이 해양에 관련된 레저 사업이나 관광 사업 같은 경우도 미리부터 이렇게 좀 계획되고 잡혀져 나가고, 지금도 뭔가는 이렇게 성과를 내면서 같이 달려가고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인데, 정립도 한계도 없고 과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이게 기획실장님한테도 이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발맞춰서 울산에 있는 해안 쪽에 있는 부분들을 전체를 놔둬놓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마련을 해라라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동구에 같은 경우도 이게 개별 개인 사업자들이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해양 관광에 관련된 부분들은 간접곳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울산은. 왜냐하면 천연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해를 첫 밝히는 곳이 이제 간절곶인데, 거기를 빼놓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보거든요. 그게 연관돼서 여기서 강동까지 이어지는 동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구를 중심축으로 해서 하더라도 서생과 강동까지 다 이어지는 그런 관광 그린벨트, 관광 특구를 만들어서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꼭 같이 좀 연구 과제에 같이 넣어서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울산시 그 자원순환 어디 갔나? 자원순환에 관련된 시행계획 수립에 나와 있는 미야자키 바이오매스 재활용 그 산림 발전소 이렇게 갔던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우리 그 연구실장님. 네, 안전환경연구실장 김희종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어떤 게 있고, 그 바이오매스라는 재활용이라는 요 부분과 산림 발전소라는 이런 게 간단하게 어떤 것인지 라는 부분들 좀 설명을 조금만 해주십시오. 나중에 제가 요거는 한번 새로 이렇게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 시행계획 안에서는 아마 저희들이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룬 내용들은 아닌데요. 지금 산림과 관련된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림 자원도 결국은 분해하면 이제 분해해서 나중에 생기는 열 자원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소각해서 소각열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은 사실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산림을 그러니까 심고 가꾸는 데는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 산림들을 나중에 가꿔 나가면서 벌목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아직 좀 덜 돼 있다고 돼 있어서, 보통 산림 자원이 풍부한 북해도라든지 일본의 산림 자원이 풍부한 곳에서는 그런 벌목한 남은 그 목재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분산형 에너지라 해서요, 소각하고 소각열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로 지금 그 언급된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자원순환에 관련된 우리 시의 연구 단체를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조금 많이 있는데 생소하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 고려에 나온 어떤 이 자료가 있으면은 곧 우리 연구 단체에다가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장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호. 예, 우리 편상훈 우리 원장님 또 우리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79페이지에 보니까 반려동물 친환경 관광 것이 공모사업 선정돼 국비를 확보했던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국비 확보하는데 누가 좀 답변해 주실랍니까? 예, 예, 문화사회연구실장 이재호입니다. 예. 반려동물에 대한 조성에 대한 국비는 많지는 않은데 한 3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차후 이제 이게 전국 최초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고, 예. 이 반려동물 친화도시라는 그런 게 발산력이 좀 있습니다. 문화 친화도시 발산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지금 반려동물을 기르는 같이 하는 세대가 한 전국으로 치게 되면 한 2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가구 중에서 한 3가구 이상은 3가구 정도 되는 데가 지금 반려동물 친화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지금 통계상으로는 한 11점, 그러니까 전국에 비해서는 좀 약한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2.7이라 그러면 지금 울산은 1.5 정도로 약한데, 이걸 이제 그 정도로 올리게 되면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한 2배 정도로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효과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려동물 친화 관광 것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만큼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리고 또 지금 이어서 제가 보면 2차 전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관련해서 국비를 3천억 원을 이상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국비 확보 규모가 예상되는 민간 투자 어느 정도를 보고 계십니까? 이거 네, 경제산업연구실장 이종호입니다. 민간 투자 8조 원은 지금 여기 11개의 지구에 지정된 곳에 예. 투자 의향을 낸 업체들의 투자 계획에 의해서 8조 원이 산정이 된 것입니다. 그 업체들은 메인 업체가 약 한 15개 업체가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한글 역사문화특구 지정 기본계획 수립도 한글 도시 울산으로서는 매우 좋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상황은 말씀을 좀 해주실랍니까? 예, 지금 한글 문화사회실 이재호입니다. 예. 한글 특구 마지막 단계에 있고요. 지금 아마 11월 말 정도 되면 이제 청장님한테 보고가 있을 예정이고, 12월 달에 마지막 저희들 기본계획 보고를 작성을 하게 되면 2월까지는 아마 보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울산에는 지금 한글 외솔 걸마당 해가지고 사실 우리 한글 도시로 지금 시도에 다 알려져가 있는데, 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현재 국비 확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원장님들하고 원장님께서 또 각별히 신경을 써서 국비 확보에 각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장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오늘 위원님들 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지만은 가장 뭐 중요 포인트가 그건 것 같습니다. 과도한 업무 분장 이런 것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걱정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뭐 우리 아까 문화재 센터장님도 말씀하셨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도기 우리가 정착을 위한 중간 단계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만 사실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늘 의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시에 우리가 출연금이 한 40% 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본연의 업무가 아닌 영업으로 인해서 또 밖을 또 놔두셔야 되고 뭐 협업, 뭐 계약 이런 것 때문에 5개국은 도시면서 입수행 업무 또 비용들을 또 충당하신다고 사실은 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중간에 정리를 좀 하자면 아까 홍진혁 부위원장 얘기하신 부분은 뭐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고 이게 해양수산과하고 저희가 관광과가 있는데 이게 뭐 무슨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까지 해양수산에 대한 아니면 해양 레저, 해양 관광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비중을 크게 두고 있지 않았다 하는 정도고요. 지금 이제 당면하는 과제에 대해서만 파트별로 이제 공모 사업에 아까 우리 도시공간연구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 같은 경우는 거점 그 관광 특구 이 부분이 올해 떨어지고 이제 내년에 다시 저희가 준비를 해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파트별 아니면 해수부에서 내려오는 공모 사업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 이제 두과에서 이제 가장 문제는 뭐냐면 단기 플랜, 중장기 플랜이 없다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문제라서 이 부분은 대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연말에 그 기획조정실 하고 담당 부서 2개 하고 업무 분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업무 분장이 완료가 되면 뭐 해양 관광은 해양 관광대로, 레저는 레저대로, 또 복합적인 부분은 복합적인 부분대로 어느 과가 주가돼서 컨트롤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답이 나오면 우리 울산연구원에서 여기 관련돼서 좀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그 간략하게만 좀 하나 질의를 드리면 지금 이 전체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면 우리 울산연구원 원래의 그 업무들만 다 나와 있고 인재평생교육센터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는 단 한 장도 없더라고요. 이 안에 내용에 제가 쭉 보니까 그렇던데 우리 기획경영실장님 뭐 운영하시면서 아까 권태호 의원님도 또 좋은 말씀 하시고 하셨는데 뭐 업무의 과도함 이런 부분은 느끼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인재평생교육센터까지 같이 맡아서 하시려면은 지금 약간 우리 뭐 위원장님 말씀 그대로 뭐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과도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내년도에 원장님도 그 문제점을 알고 계셔가지고요. 예. 내년도에 요 조직을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업무 분장도 한번 보시고 좀 내실 있는 조직을 위해서 한번 재정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거기에 추가로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실제 지금 뭐 인재 육성은 우리가 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여기 지금 평생교육을 제가 쭉 보고 있는데요. 평생교육에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면 거시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시행계획 수립하는 가장 거시적인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만 그거 아니고 여기 지금 있는 내용들에 보면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그 다음에 뭐 생애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그 다음에 요 관련된 이제 뭐 협력체계 활성화 지원 무슨 뭐 프로그램 지원하는 부분들은 실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되고 구군에서 5개 구군에서는 보면은 사실은 여기 가장 잘 아는 분들이 5개 구군에 있는 담당자들입니다. 사람들 얘기도 많이 듣고 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우리 지역에 특성화가 되어 있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아는데 알면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걸 알면서도 지원을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우리가 그 인재평생 그 교육센터 그때 우리 센터장님 계시고 하셨을 때
보면은 시하고 구군하고는 좀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던 게, 구군에는 구군대로 공모 사업을 해갖고 자기 예산들을 지원을 하고, 시에서는 시 따로 해갖고 공모 사업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이중적인 이 플레이들이 좀 보여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작은 프레임들은 우리가 구군에서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해서 오면 우리 시에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만 좀 해주고, 기본적인 시행 수립이라든지 거시적인 부분은 우리가 담당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번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 지적을 해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 인재평생교육과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뭐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취지와 그런 내용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구체화시킬 거냐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 좀 살펴보시고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운영이 좀 잘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울산연구원 본연의 업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찾아가실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울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싱크탱크인 울산연구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울산 시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연구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